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는요, 바로 지역입니다. 지역이란 무엇이고, 자, 그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 바로 그 우리 지리 조사다라고 하는데, 그 지리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이라는 것은요,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자, 이 지역만 또는 저 지역만, 자, 지역에 대해서 지역과 지역이 다르게 구별이 되는데 그 구별이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바로 지리적 특성. 자, 지리적 특성을 세 글자로 줄이면 가로치고 씁니다. 지역성, 지역성. 아, 맞아. 쓸 수가 없지. 지금 학습지가 없으니까 학교 오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지리적 특성을 세 글자로 줄이면 지역성이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 지역성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역성이 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역성을 경계로 지역의 경계가 뭐해지냐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지역성을 기준으로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손쉽게 뭐 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다.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다른 곳과 구별되는 지리적 특성이 나타나는 자, 공간적 범위로서 지역 구분을 자 지리적 특성으로 자 구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연구 주제에 따라서 내가 뭘 조사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는 지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경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신대륙이죠. 자, 아메리카 대륙은 여러분이 뭐 북아메리카냐, 남아메리카냐, 그 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냐, 라틴 아메리카냐, 이런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A와 B부터 볼게요. 자, A와 B가 바로 지리적으로 구분한 겁니다. 지리. 그래서 방위, 동서남북. 그래서 A 같은 경우를 북아메리카, B를 남아메리카다라고 하죠. 이건 지리적 구분이야. 그런데 같은 아메리카라도 자, 내가 만약에 문화를 경계로 아메리카를 구분해 보고 싶다. 자, 연구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문화적 구분. 자, C는요. 앵글로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그다음 D는 라틴 아메리카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 문화적인 요소, 지역성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리적으로 구분한 거와 문화적인 구분, 바로 연구 주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뭐이죠? 달라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자, 지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자, 연구 주제에 따라서 지역의 경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지역을 구분하는 다른 곳과는 다른 특성, 바로 지리적 특성, 세 글자 줄이면 지역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지역성은 왜 다르냐? 바로 지역마다 주어진 환경. 근데 환경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환경과 인위적으로 형성된 인문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등 지역의 다양한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바로 다른 곳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 우리가 바로 지리적 특성 세 글자로 줄이면 지역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성에 따라서 자 다른 곳 지역성에 따라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산업과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또는 다른 지역과의 자 관계에 따라서 뭐 상호작용, 교역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서도 자, 지역성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역시 바로 울산이 있습니다. 자, 울산은요. 과거에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 그런데 오늘날은요. 광역시가 됐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 주요 산업, 1차 산업을 갖다 기준으로 자, 지역성, 바닷가에 있는 해안 지역의 특성을 갖다가 잘 간직하고 있던 어촌의 특성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자, 곳이었는데 오늘날은 자, 바로 중화학공업, 특히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을 갖다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 도시로서 성장을 갖다 한 거죠. 그러면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또 지역성이 달라진 곳이 있어요. 바로 대전이라는 곳입니다. 대전광역시. 자, 대전의 옛 지명은 한밭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특징을 갖다 지니고 있던 곳이야. 그런데 이 대전이 오늘날 충청 지역, 충청도,
충청도라고 들어갔죠. 그 충청 지역을 갖다 대표하는 자, 가장 큰 대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철도와 도로교통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도시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는 농촌보다는 도시적 특성이 굉장히 뚜렷한 것. 그렇기 때문에 지역성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리적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네,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자, 특정한 지리적 현상, 다시 말하면 지역성이 같은 곳이 있다는 거죠. 지역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간적 범위를 우리가 말 그대로 질이 같다 해서 동질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지리적 현상, 지역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후 지역입니다. 기후. 우리가 세 개의 기후를 배웠죠? 자, 열대 기후냐, 뭐 건조 기후냐, 온대 기후냐, 냉대 기후냐, 한대 기후냐, 짜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한 기후가 나타나는 곳은요, 동일한 면적, 면으로 표시해놨죠, 색으로. 동일한 기후적 요소, 동질성 갖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색깔, 같은 면으로 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기후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기후 지역, 대표적인 동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문화 지역입니다. 문화적 특성, 아까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자, 구분했었죠. 그래서 여기 위와 같이 또 역시 면으로, 색깔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문화적인 요소가 특성, 지리적 특성이 나타나는 곳은 면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면으로. 그 다음 또 하나, 농업 지역입니다. 자, 농업하면 우리가 논농사냐, 밭농사냐. 자, 우리나라를 갖다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와 같이 역시 면으로 표시해놨죠. 같은 색깔로 구분을 갖다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농사 지대냐, 밭농사 지대냐 이런 식으로 동일한 요소가 나타나는 거, 특성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이 대표적인 동질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수도권의 주택 유형이죠.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역시 동일한 요소가 나타나는 거. 면으로, 색깔로 칠해놨죠. 그래서 자, 면으로 동일한 색으로 칠해져 있는 자, 곳으로 지역을 갖다 구분해놨다. 그럼 머릿속에서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곳. 자, 바로 동질 지역. 여러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자, 바로 중심지와 배후지. 자, 배후지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주변 지역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와 배후지, 주변 지역이 기능적으로 결합된 공간적 범위를 일컬어서 기능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기능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러한 기능 지역은 자, 교통과 통신의 영향을 갖다가 받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 통신의 영향에 따라서 자, 기능 지역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과 통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능 지역의 범위는 확대될 수도 있고요. 자, 교통이 낙후되면 쇠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 아까 자, 중심지와 배후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주변 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림으로 보시면 자,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시의 중심을 원래 도심이라 그랬죠? 도심 같은 중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후지, 바로 주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도시의 구조는 게라브라인, 도심과 주변 지역이죠. 자, 이걸 우리가 확대시켜 보면 수도권이라고 보셔도 돼요. 수도권의 중심이 뭐가 되겠어? 서울이라는 도시가 되겠죠. 서울 주변에 있는 지역들, 배후지, 주변 지역. 서울 주변에 어떤 행정구역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가 있죠. 경기도 안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의정부시도 있을 것이고, 남양주시도 있을 것이고, 수원시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중심지와 주변 지역, 배후 지역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 주거 지역을 살펴보시면 물론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주변 지역, 경기도라든가 인천에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거냐?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심지라는 건 주변 지역에 기능 지역이라는 건 재화나 서비스, 어떤 혜택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통근권.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이라는 중심 도시로 경기도라든가 인천에서 출퇴근이 이루어진다. 그만큼 서울이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니 오빠들, 대학생들, 이제 여러분도 얼마 안 남았지만 대학생들.
자, 바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기능, 교육이라는 기능을 갖다가 자,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갖다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합권, 통근권, 통합권. 그 다음에는 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권이라는 건, 자, 재화나 서비스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원백화점이다. 그럼 노원백화점이 주변 지역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원이 있으면 노원 지역에 백화점이 없는 주변 지역, 대표적인 것이 이제 도봉구가 되겠죠. 도봉구에는 백화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간다고 하면 노원에 있는 롯데백화점 떠오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원 백화점이 중심지라면 도봉구는 그 주변 지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롯데백화점이 물건이 판매되는 다시 말하면 롯데백화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을 우리가 바로 자 배후지역 롯데백화점과 그 주변 지역 기능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 상권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자 맺어진 자 지역이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 기능 지역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바로 중심지와 주변 지역 간의 계층성 파악.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계층성. 이게 역사나 사회에서 얘기하는 계급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 큰 중심지가 있고 작은 중심지 또는 중심지와 주변 지역. 이렇게 자, 큰 곳과 작은 곳. 영향력이 큰 곳과 작은 곳으로 구분해서 자,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서울을 중심으로, 자, 서울로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야. 자, 그래서, 자, 검은색이 바로 중심지가 될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바로 선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인데, 통문자수. 자, 통문자수가 굵으면 굵을수록, 중심지와 연계성, 상호 관련성, 연계성, 작용이 굉장히 활발하구나 보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자 통문자 수가 적은 것, 선이 얇죠. 선이 얇아. 다시 말하면 중심지로부터 거리도 어때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중심지와의 관계, 기능적으로 밀접하고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 얇게 선이 가늘게 표시되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서울과 관계를 갖다가 빈번하게 맺고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더 큰 주변 지역이 될 것이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무래도 자 기능적으로 많이 약하다. 계급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하위에 속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한 곳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곳이 있어요. 자, 여러분 수학 시간에 교집합이라고 배웠었죠? 교집합. 자, 양쪽 모두에 속하는 곳이 되겠죠. 바로 그런 것이 지역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구분되는 경계 부분에 두 지역의 특성이 뒤섞여 있다는 거죠.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공간적 범위를 우리가 네 글자로 점이지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이지대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하나의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노란색 범위에도 속하고 빨간색 범위에도 속하는 곳이 있죠. 바로 어디야? 이 부분이 되겠죠? 바로 이 부분. 양쪽에 다 속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 부분에 양쪽의 성격이 둘 다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이 지역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예, 점이지대다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얘가 도시 내부의 중간 지역. 우리가 도심과 주변 지역과 그 사이에 있는 걸 중간 지역.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 중간 지역이 대표적인 점이지대다 보시면 됩니다. 도심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 주변 지역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요거죠. 자 상업 업무지구 도심이 되겠죠? 도심. 그다음에 주택지구 주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도심과 주변 지역과 도심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경계 부분에 점이지대라 그래서 양쪽의 성격을 뭐 할 수 있다?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라라든가 자 같은 주변 지역의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은행 같은 상권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양쪽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자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상에 위치한 양쪽의 성격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지역을 점이지대다라고 하고 이러한 점이지대는 동질지역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지역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지역, 기능지역 모두 두 지역의 성격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점이지대는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역을 구분하는 특성, 지역성을 갖다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성을 갖다가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걸 네 글자로 지역조사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고? 지역조사. 그래서 지역조사라는 건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이해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 지역의 위치나 형태에 관한 바로 지역 장소나 지역의 위치나 형태에 관한 공간 정보, 일종의 지역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지역성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치와 장소에 관한 정보, 공간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지역성,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 걸 지역조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조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지리 정보 수집하는 거야. 지리 정보, 공간 정보를 비롯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역성 파악. 그래서 지리 정보라는 건 지역에 관한 정보인데 가로치고 또 하나 추가로 쓸게요. 지역성 파악입니다. 그럼 결국 지역 조사라는 건 뭐 공간 정보를 파악한다, 지리 정보를 수집한다, 뭐 지역성을 밝힌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지리적 특성, 지역성을 파악하는 과정. 바로 이러한 지리조사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5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가 바로 조사 주제 및 지역 선정. 내가 어떤 분야를 갖다 조사할 것이다. 농업 분야냐? 아니면 산업, 뭐 인구 분야냐? 교육 분야냐?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갖다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걸 조사할 대상 지역이 어디냐? 지역을 갖다 선정하는 거죠. 어디 가서 조사할 것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봉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럼 도봉구의 지역을 선정했죠. 그럼 먼저 도봉구의 위치. 내가 도봉구의 위치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도봉구에 관한. 예를 들어서 학교 수는 얼마가 있는지, 인구는 얼마만큼 있는지. 그걸 밖에 나가서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잖아. 누군가 편하게 조사해 놨을 거야. 통계 자료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집 안에서 조사하죠. 실내 조사다. 실내 조사. 내가 조사한 게 현장에 나가서 과연 맞는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내가 아닌 밖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야외 조사. 야외 조사라고도 하고 또는 현지 조사라고도 합니다. 야외 조사 또는 현지 조사. 밖에 나가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집 안에서 한 실내 조사, 밖에 나가서 확인하거나 추가로 얻은 야외 조사를 통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갖다가 모아서, 그걸 갖다가 정리하는 겁니다. 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리 정보를 분석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자료 정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리 정보를 분석한다는 건 다른 말로 자료 정리. 불필요한 건 버리고, 현재에 맞지 않는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레포트 보고서를 갖다가 쓰게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 보고서를 갖다가 작성한다는 건 내가 지리 정보를 뭐 했다는 겁니까? 수집한 결과물이다 보시면 될 거고 그 결과물을 보고 여기는 어떠한 특성을 갖다가 지니고 있는 곳이구나. 바로 지역성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리조사 단계 5단계 순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걸 갖다가 세부적인 내용 그러면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을 갖다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